판추와 탱자에 죽기 전에 가야 할 꿈의 여행지 50곳, 22번째 여행지를 어디로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관광대국 프랑스 이야기를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마침 탱자가 2017년도 9월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 22일간 프랑스 자동차 여행을 했었는데요. 정말 좋았던 그 많은 것들 중 탱자가 선택한 것은 몽셀미셸입니다. 그 중에 일행들과 떨어져서 맨발로 몽셀미셀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찍은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오늘은 탱자가 그린 그림으로 먼저 몽셀미셀을 보시고 정말 재미있었던 1박 2일의 몽셀미셀 이야기 나중에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몽셀미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2017년 9월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 탱자의 프랑스 여행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내려 2시간을 버스를 타고 드디어 첫 목적지인 스트라스부르에 도착을 합니다. 가자마자 1박을 하고 다음날 스트라스부르의 명물 보방댐을 구경하고 다시 스트라스부르에서 1박을 더 하고 다음날 아침 24일 아침 렌트카를 빌려 3,500km의 대장정을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리보빌레라는 이쁜 마을을 들려 잠시 아침 풍경을 구경하고 바로 옆에 슌미르라는 언덕마을에 잠시 차를 세우고 포도밭과 성당을 구경을 하고 다시 차를 몰고 리키위르라는 정말로 이쁜 마을에 들러서 번화한 거리를 잠시 구경하고 난 뒤에 또 콜마르라는 또 정말 이쁜 마을에 들러서 뿌띠 베니스라고 불리는 운하도 구경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차를 몰고 장작 글루스와 바랑 부인이 바람을 피운 에피소드로 유명한 안시 호수가 있는 안시로 갑니다. 안시에 도착해서 1박을 하면서 다음날 아침 25일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고 안시 감옥과 안시 성을 구경하고 다음 목적지 샤모니로 출발을 합니다. 샤모니에 도착해서 샤모니의 상징 해발 3,800m 에귀디미디 전망대를 로프웨이 타고 올라가서 구경하고 또 산악열차를 타고 올라가 몽땅베르 전망대를 몽땅 구경하고 덤으로 얼음동굴도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26일 리옹으로 출발해서 리옹에서 2박을 하는데요. 리옹은 이름도 고풍스럽고 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도시라고 해서 기대감은 컸는데 별로 인상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28일 샤토네트 디파프라는 와인 마을에 들려서 행복한 점심 식사를 마치고 교황청이 있는 아비뇽에서 1박을 하면서 난생처럼 360도 서라운드로 펼쳐지는 입체 공연을 감상하게 됩니다. 29일 아침 일찍 아비뇽을 출발해서 그 당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서 소개되어서 갑자기 유명해진 수초 마을 퐁텐 보큘리즈를 아침에 잠시 구경을 하고 고르던 마을은 들어가지는 않고 전망대에서 중국 관광객들과 함께 잠시 기념사진만 찍고 그 다음에 붉은 흙으로 유명한 루시옹이란 곳도 들러서 정말 잠시 구경만 하고 그 다음에 라코스테, 그 다음에 보뉴, 루흐망이란 곳을 거쳐서 드디어 폴 세잔의 생빅트와르 산이 보이는 엑상프로방스에서 다시 1박을 합니다. 하지만 엑상프로방스도 특별하게 인상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9월 30일 드디어 관광철을 지나 아주 조용한 생크로아 호수를 지나면서 바우등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을이 붉게 묻은 베르동 계곡 드라이빙을 거쳐서 드디어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알려진 무스티에 생트마리에 도착을 합니다. 무스티에 생트마리는 1박만 하고 떠나기에는 정말 아까운 마을이지만 또 2박을 하면 마을이 작아서 정작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1박을 하고 떠나고 아쉬움을 남겼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달이 바뀌어서 10월 1일 아쉬움을 뒤로하고 무스티에 생트마리를 출발해서 향수마을 그라스는 딱 한 군데 프리고나드 매장에서 쇼핑만 하고 화가 샤갈의 무덤이 있는 생폴 드방스에서 들러서 점심을 먹고 이제 니스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니스에서 2박을 하면서 모나코도 잠시 방문하고 에즈 마을이란 곳에 들러서 공중정원을 구경을 했는데요. 다음에 오면 에즈 마을에서 꼭 한번 숙박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10월 3일 또다시 아쉬움을 뒤로하고 니스를 출발하여 라시오타 언덕이란 곳에서 입이 딱 벌어지는 멋진 풍경을 구경하고 카시스라는 휴양 마을에 가서 미슐랭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먹고 마르세유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마르세유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르담 성당에 올라 멋진 풍경을 구경하고 내려와서 시내 구경을 하고
해변에서 프랑스에 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멋진 일몰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4일 마르세유 비누도 못 사고 마르세유를 출발해서 메가 드 글렌 아울렛 프로방스 쇼핑몰을 구경하고 고호의 마을 아르레 도착을 합니다. 아르레 도착해서 값만 비싸고 아무것도 특이성이 남아있지 않은 아르레 고호의 카페에 밤낮으로 들려서 인증샷을 남기고 다음날 10월 5일 아르를 떠나 카르카손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성 안의 성 콩대성 안에 있는 믿을 수 없이 싼 가격으로 믿을 수 없이 멋진 점심 식사를 하고 드디어 보르도에 도착을 합니다. 정겨운 포도밭길이 연속되는 전원마을로 착각을 했던 보르도는 정말 대도시라서 실망스러웠고요. 대한항공 어디까지에 가봤니에 나온 물의 정원이라는 곳에 몇 번을 들려서 인증샷 하나 남기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보르도 근처에 와인과 마카롱의 마을 생떼밀리옹을 구경을 하고 다음날 10월 7일 드디어 누아르 고성지대를 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고성으로 알려진 강유의 집이 지어진 슈농소성은 성이라기보다는 정말 화려한 궁전이었고요. 제가 가을에 가서 그런지 슈농소성은 가을이 제일 멋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앙부와즈 성은 슈농소성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요새 같은 느낌의 시원한 전망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뚜르라는 곳을 지나면서 고성민박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한때 성이었던 곳에서 하룻밤을 쉰다는 의미였고 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야 오늘 이야기를 드릴 운명의 그곳 몽셀미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휴, 아직도 유튜브 동영상 만드는데 서툴다 보니 본론에 도달하는 전제 조건을 까는데 벌써 15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편집한 거 뒤엎을 수는 없고요. 요즘은 탱자가 아무래도 유튜브 체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유튜브 만드는데 시간을 좀 줄이고 본업인 블로그에 매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탱자의 2017년 9월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 24일간의 프랑스 여행 기간 중 가장 행복했던 기억 두 가지가 놀랍게도 이 몽셀미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몽셀미셀에 가신다면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몽셀미셀에서 마을까지 걸어가 보기입니다. 또는 마을에서 몽셀미셀까지 걸어가 보기이죠. 걷는 거리가 한 2km 정도 되는데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어린애들을 동반한 온 가족이 걷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걸었는데요. 여행의 타성에 젖어서 웬만해서는 이제 울컥한 감동이 없던 그 시점에서 러너즈 하이 같은 그래 내가 이 맛에 피 같은 돈 쓰고 피 같은 시간 내서 피똥 싸가며 여행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정말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쉽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며 저녁 해질 무렵 걸어 나오면 여행의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맨발로 몽셀미셀 갯벌 한 바퀴 돌아보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모로 쉽지가 않는데요. 일단 만족돼야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몽셀미셀 관광을 갔을 때 유일하게 하나 알아보셔야 할 것이 단 하루 관광을 갔다가 나올 일정으로 갔는데 마침 물이 가득 들어찬 백중사리에 가시면 몽셀미셀 구경도 못합니다. 한 번인가 만족되는 출입 통제가 되는 것이지요. 탱자 일행 마침 셔틀버스를 타고 몽셀미셀 앞에 도착을 했는데 갯벌이 완전히 드러나서 일행과 헤어져서 탱자 혼자 몽셀미셀을 맨발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시간이 억수로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많이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30분이면 쉬엄쉬엄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습니다. 탱자는 여행 내내 아쿠아 슈즈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갯벌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탱자는 그 대가로 그날 몽셀미셀 안 성당 꼭대기로 들어가는 시간을 넘겨서 못 들어갔습니다. 모든 일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탱자 평소에도 말을 한번 꺼내면 주워담지를 못하다 보니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탱자가 몽셀미셀 1박 2일 여행에서의 경험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탱자는 처음 몽셀미셀 관광이 별로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몽셀미셀 구조상 길이 코스가 하나뿐입니다. 모든 여행자가 똑같은 곳에서 시작해서 같은 길을 걸어 수도 내부를 똑같은 코스로 한 바퀴 삥 돌고 또 똑같은 길로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 투어, 한길 투어인 셈이지요. 그래서 일단 마을부터 엄청 번잡스러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도착과 동시에 탱자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교통수단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렌트카가 마을로 들어가려면 호텔 예약이 되어 있어 호텔에서 차단기를 올려줘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여행으로 자가용 또는 렌트카를 몰고 몽셀미세를 잠시 구경하고 떠나려고 왔을 때 차를 몰고 마을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마을 입구는 난장판입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돌아가고 탱자가 탄 차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에는 숙박 여행자의 차와 관광버스 뿐인 것이지요. 일단 마을이 차로 꽉 차 있을 거라는 생각과 정반대로 차가 없으니 정말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로 자전거 나라 투어팀을 만난 경험입니다. 탱자도 패키지 투어에 대한 편견이 없이 패키지 투어를 간혹 떠나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자유여행을 가서 관광지에서 패키지 팀과 일정이 섞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몽셀미셀은 코스가 하나이다 보니 유로 자전거마라 투어팀을 여러 번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내가 그 투어팀을 따라가고 싶더군요. 인솔자가 DSLR을 들고 다니면서 투어 참가 고객들의 인증샷을 찍어주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고 하여튼 여러분이 만약 프랑스 여행 와서 길게 시간이 없으시다면 파리에 머물면서 몽셀메셀 투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1박 2일 투어를 신청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